유튜브는 제가 방송 끝난 다음에 녹화를 올리겠고, 오늘 저녁에 제가 이 그 실시간 방송 유튜브 요거 다시 수정해 가지고 갑자기 제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그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 되고 있는데 요거 좀 또 고쳐서 해 놓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결국 그렇죠. 3억 양도세, 10억 양도세, 요거는 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 주식 양도세 문제는 결국 당정 간의 협의에 의해서 당이 좀 그 목소리를 내는 식으로, 당의 생각대로, 또 지금 시절이 지금 대선 국면은 아직 아니지만 대선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 국면이라서 여기서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표를 의식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지금은 원칙을 주장하기보다는 표를 의식해서 선거에서 이겨야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에서 이겨야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좀 참고 당장은 원칙을 조금 비껴서 원칙을 좀 우회하는 그런 전략을 택할 것이다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원칙을 우회하면서 좋은 일은 주로 후보에게, 좋은 일은 후보에게, 나쁜 일은 현재의 뭐 관료나 이런 사람들이, 후보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역할 분담을 하는, 악역은 후보는 악역이 되면 안 되겠죠. 후보는 항상 좋은 일만 하는, 좋은 손만 가지고 있는 후보는 좋은 일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후보가 되고 악마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이 된다. 이런 개념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좀 악역을 맡은 것이죠.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천사의 역할을 맡는 이낙연 후보나 뭐 이재명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주장을 해가지고 관철을 시키는 이런 그런 이제 스토리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양을 보면 이제 그런 스토리로 가고 있죠. 3억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결국 좋은 일은 이낙연 후보가 하게 돼 있고, 나쁜 일은 관료들이 하게 돼 있는 그런 이제 스토리로 간다는 거죠. 자, 그 관련된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제가 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쭉 그걸 갖다가 해놨죠. 그래서 결국 양도세 3억으로 가겠다 이런 겁니다. 민주당, 그렇죠. 민주당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3억으로 가닥을 잡는다. 요 내용이에요. 3억으로 가닥을 잡는다. 또 조금 더 그 전에 나왔던 내용 보면 이런 겁니다. 어제 아마 이낙연 대표가 유튜브로 국민과의 특별대담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과의 특별대담에서 아마도 댓글이 쭉 올랐던 모양이에요. 댓글이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댓글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3억을 폐지하라는 건데,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정치하는 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차세대 권력은 지금 후보가 되겠죠. 차세대 권력. 그 다음 후보, 다음 권력. 그래서 원래 임기 말이 되면 다음 권력으로 자연스럽게 줄서기가 이동이 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죠. 지금 이제 시중의 흐름은 어떻게 누구한테 줄을 서겠습니까? 다음의 권력자한테 줄을 서겠죠. 그래서 결국 다음 권력자가 누가 될 것인가? 지금은 유력한 후보가 이낙연 후보 아니면 이재명 후보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아니면 이재명. 여당에서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줄을 서는 그런 분위기고, 따라서 그쪽이 공을 세우도록 도와주는 거죠, 주변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이낙연 후보가 대표죠. 지금 이낙연 대표가 양도세 부과 3억 쪽으로, 양도세 3억을 폐지하고 10억으로 가는 쪽으로 좀 몰아붙이면 자연스럽게 일단 관료 쪽에서는, 그러니까 장관 쪽에서, 이런 쪽에서는, 기재부 쪽에서는 그쪽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만약에 정 안 된다면 뭐 당에서 법을 또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어차피 법으로 그렇게 한 거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뭐 2023년까지 유예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또 야당에서도 원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도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심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가 아무리 원칙을 고수하려고 하더라도 뭐 입법하는 사람들이 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야가 요거는 정말로 협치가 돼서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특히 여권의 대표, 여당의 대표이면서 차기의 유력한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거의 3억 원 폐지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양도세 3억 부과 3억을 폐지하라. 네,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니까 애둘러 얘기했지만 아마 이낙연 총리가 그런 쪽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이미 물 건너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힘은 당이 가지고 있고 의원들이 가지고 있죠. 입법은 의원들이 하는 거니까. 또 청와대에서도 지난번에 검토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말이야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나마 주식시장이 조금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데 그 주식시장마저 지금 고사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통합기미들을 우군으로 해야 되지 적군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아마 가만히 돼서 제가 볼 때는 3억은 이번에 아마 주장하고 아마 3억을 갖다 고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10억으로 가지 않겠나. 7억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억으로 가지 않겠냐. 기존에 가던 대로 가지 않겠냐. 명분도 있습니다. 명분은 뭡니까? 코로나로 가는 이제 비상시국.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돈도 막 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까짓 뭐 3억 뭐 10억 그거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실익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10억 3억 이런 사람들이 다 팔아버리면 팔고 다시 내년에 사면 되니까 실익도 사실은 없어. 그래서 아마도 10억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을 제가 일단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낙연 대표의 입을 빌려서 아마도 3억은 폐지되고 15억으로 가지 않겠나 말씀드렸는데 제 예상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쪽이 뭐냐면요. 두 번째로 봐야 될 쪽이 제가 좀 정리해놨죠. 두 번째로 봐야 될 쪽이 결국 팬데믹인데, 팬데믹은 이건 뭐 어려워요. 팬데믹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팬데믹 상황이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뉴욕과 유럽을 강타했는데, 근데 이제 한번 겪었잖아요. 제가 낮방송에서 이번 생은 처음이라 라는 게 이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가 아주 흥미로웠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누구나 한번 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는 거죠. 두 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전생이 있어가지고 전생의 기억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처음 사는 거라서 참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해요. 전생이 기억이 잘 나고 두 번째 생을 산다면 정말 잘 사겠죠. 정말 한 번 살고 또 한 번 산다면야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뭔 얘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충격이고 어렵지만 두 번째는 쉬운 거야. 지금 뭐 코로나 재유행입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 3, 4월 때는 정말 공포스러웠지만 이번 두 번째 코로나는 그리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코로나 변종이 나타났다 그러죠. 변종 무섭죠. 변종. 그렇지만 이 변종이 나타나서 봄보다도 더 가을이 더 심해. 사실은 뭐 심하다는 얘기는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이제 그 결과가 있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별로 무섭지 않아. 또 사망자 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3월달 대비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그래. 전문가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복합적 요인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했다. 복합적 요인. 첫 번째가
의료진이 말이에요. 굉장히 벌써 한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험이 많이 축적됐어. 이건 정말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환자를 대상으로 죽기 살기의 위치에서 의료진들도 정말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처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약물의 사용과 비약물 치료법을 적절히 조합을 했고 심각성을 인지한 환자들도 조기 치료에 나섰다. 환자들이 조금만 뭐 문제가 있으면 벌써 이제 그 검사를 받고 체온이 벌써 37도 됐다, 38도 됐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도 그게 적절한 치료를 경험이 축적돼서 요즘 의사들도 인터넷 봐요. 인터넷 봐서 그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 뭐 어떻게 의사가 처방했다면은 그거 바로 해가지고 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진들도 많이 그동안에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사망률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사망률이. 그 위에 나오죠. 뉴욕타임즈 보도인데 예를 들어서 뉴욕시의 코로나19 사망자가 3월 달에는 30%였는데 6월 말에는 3%로 급격히 줄었다. 30%에서 3%로. 사망자가 30%까지 나왔다가 지금은 3%라 그래요. 지금 더 줄었겠죠. 이렇게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그 성별, 인종, 기저질환, 중증도에 따라 가지고 의사들이 굉장히 유효한 그런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이 감소하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덜 내는 거야. 게다가 그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특히 이제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 걸렸는데 며칠 있다 나왔단 말이죠. 그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고령인데 말이야. 고령인데 또 백악관에 많은 사람들 지금 뭐 죽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뭐 다 낫는구나.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안심시키고 있다. 게다가 또 화이자가 뭐 얘기 나오죠. 오늘 삼성바이오 주가가 막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런 얘기도 또 나오죠. 삼성바이오 얘기도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백신이 막바지다. 백신 막바지.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오늘 급등했는데 뭐 9%가 올랐나요? 뭐죠? 9%? 와. 8%였구나. 8%. 아까 9% 마지막에 9% 같았어요. 9% 같았는데 여기 8%라 해서 제가 8%라고 또 착각했나 그랬는데 하여튼 뭐 9% 올라서 마감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성바이오가 왜 올랐냐? 또 진원생명과학, 제일약품 같은 게 올랐는데 왜 올랐냐 하는 건데 내용은 뭐 이런 거라 그래요. 화이자의 백신이 마지막 단계다. 최종 마무리 단계다. 그러니까 화이자의 백신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개발되면은 요거를 뭐 우리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에도 호재가 되겠고 또 생산하는 회사도 호재가 된다. 지금 뭐 삼성바이오가 CMO가 있다 그러죠. CMO가 뭡니까? 대량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호재가 된다는 얘기죠. 글로벌 중에서 저런 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삼성바이오가 그런 큰 시설을 초대형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호재가 되겠다. 요렇게 해가지고 올랐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도 호재가 되고 있다. 그게 아마 뉴욕 증시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백신을 개발한 회사보다도 백신을 개발한 것을 대량 생산하는 마진 주고 대량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가 또 샌프란시스코에 연구센터를 개발했다. 연구센터를 개소했다는 것도 하나의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재료들이 나왔는데 이게 내일도 재료가 될까 하는 것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 요것들이 삼성바이오와 또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뭐 우리 CMO 시설 가지고 있는데 많이 있죠. 그런 것이 내일도 재료가 될지는 내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가보고 내일 봐서 또다시 좀 뜨기 시작한다면 관련된 기업들 뭐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고 관련된 거 많잖아요. 무슨 우리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그렇죠. 그래서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모회사인 SK 케미칼 이런 거
뭐 그래서 여러 지금 개발하고 있는 데가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온테크 합작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회사들, 심지어는 뭐 중국 회사들도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백신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재료가 될 수 있다. 오늘 셀트리온도 그래서 강세 보였죠. 삼성바이오 가면 셀트리온도 또 같이 가죠. 그래도 대장주니까. 자, 근데 더 중요한 것,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제 뉴욕과 유럽이 내렸는데 오늘 어떤가? 제가 이것도 많이 예고해 드렸죠. 아까 아침 방송과 오후 방송, 낮 방송이죠. 낮 12시. 아침 방송 제가 7시 50분에 합니다. 7시 50분에 하는데 아침까지는 내가 그거를 갖다가 바로 해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올렸는데 낮 12시 방송에서 그게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유튜브의 에러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뭐 잘 안 돼가지고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녹화하는 걸로 해서 올렸는데, 아마 녹화된 거 다시 실시간으로 하는 게 좋죠. 저도 귀찮아. 녹화된 거 다시 올리려면 귀찮잖아요.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 이게 좋단 말이죠.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도 바로 들어와서 대화도 나누고 이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 그래요. 그걸 좀 좋아하고 있는데, 자, 하여튼 그렇다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 말이죠. 다우존스 지수가 현재 선물입니다. 다우지수 선물이 0.76% 상승. S&P 500은 0.9% 상승.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현재 1.19% 상승.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뉴욕은 오늘 저녁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선물의 내용으로 볼 때에 그 분위기 자체가 맞아. 어제 하락은 지나쳤어. 팬데믹 재확산, 그래, 그게 어땠다는 거지? 팬데믹 재확산보다도 백신 개발이 있잖아. 백신 개발. 또 옛날보다 치료제들이 많이 뭐 지금 뭐 렘데시비르가 뭐 듣는다 안 듣는다 말이 많지만, 또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것들, 심지어는 뭐 우리 아까 옛날에 요드를 만들었던 빨간 약, 바르는 빨간 약도 이게 사실 뭐 99.9% 코로나균들을 죽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막 개발되고, 또 뭐 진짜 하다못해 하여튼 새로 나온 그 약들 굉장히 많아요. 뭐가 뭐 잘 듣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아스피린도 잘 듣는다, 뭐도 잘 듣는다, 이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은 그 사이에 참 8개월이 지나면서 인류가 각종 아이디어를 많이 짜내서 코로나한테 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떤 심리 자체가 지금의 뉴욕 증시의 선물의 강세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유럽은 이게 28일날 이건 뭐 어제 거네요, 그죠? 지금 실시간 아니네. 자, 유럽 시장도 한번 실시간을 봐볼까요? 어떤가? 자, 유럽의 실시간 모양을 좀 보겠습니다. 유럽의 실시간 선물이 아니라 세계 주요 지수를 한번 봐볼게요. 선물 말고 현물로. 자, 현물로 보니까 그러네요. 자, 보이죠? 닥스 지수, 독일의 닥스 지수가 0.63% 상승이고요. 이게 낫다. 닥스가 0.63% 상승이고, 영국 FTSE도 0.25% 상승이고, 프랑스도 상승이고, 일단 상승이죠. 유로 스톡스 50 뭐 크게 급등은 아니지만 상승이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짜리 하락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탈리아까지, 또 아일랜드까지 뭐 봉쇄 조치를 재가동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는 아니죠. 호재는 아니지만 올 3월 달에 있었던, 지난 3월 달, 4월 달에 봉쇄 조치 나왔을 때 급락했던 그런 거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전략이 중요하겠죠. 전략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죠. 하락하면 사라. 우리가 내려오면 사라, 내려오면 사자, 이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내려오면 사자,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 성장주 시대 아니겠냐. 결국 성장주라고 하는 것은
2020년대의 그 어떤 10년 동안 그 성장을 주도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파괴적 혁신, 이 말이 참 중요한데, 파괴적 혁신. 기존 질서를 갖다가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옛날에 마차와 말이 주력이었는데, 마차가 사라지고 철도, 기차가 생기는 거. 이게 이제 마차를 파괴하고 기차의 시대가 열린 거, 자동차 시대가 열린 거. 이게 이제 파괴적 혁신이라겠죠. 이번엔 어떻습니까?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잠시만요. 이 강아지가 하도 제 옆에 있는 걸 좋아해서 제가 방송할 때도 꼭 제 옆에서 주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듣다 보면 수단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단께 3년. 그래서 좀 지나서 옛날에 보니까 독일에서 그 문어가 그렇게 잘 맞췄다면서요. 그 이번 축구 우승팀 누군가 다 잘 맞췄대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우리 강아지가 내일 올라갈 주식을 좀 찝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떠들 때 방송 떠들 때 꼭 제 옆에 있는, 그러다가 이제 누가 바깥에서 오면은 저렇게 짖어요. 지금 누가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깜짝 놀랐죠? 올해 들어오시는 분들 다 아실 거야. 여우 옆에는 개가 있다. 여우 옆에는 여우의 마스코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결국 말입니다. 성장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의 시대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연 것은 모바일 아닙니까? 모바일. 인터넷과 모바일. 이게 4차 산업혁명의 문을 연 거란 말이죠. 그게 주도적인 기업은 미국에서 따지면 아마존, 구글이죠. 아마존, 구글. 아마존 또 구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죠. 알파벳. 아마존 또 알파벳 또 뭐 무슨 우리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겠고, 요즘 들어가지고는 이제 뭐 엔비디아, 인텔보다 엔비디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의 증시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자 한번 볼까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이렇게 하죠. 아마존닷컴. 오늘 뭐 비록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아마존닷컴 보시면은 뭐 빠진 것 같지만 많이 빠지잖아요. 오늘 3.76% 빠졌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뭐 잘 안 빠져요. 아마존닷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엔비디아. 요것도 주가가 이제 차트 모양을 보면 60선 팍 음봉 협박적이죠. 하지만 주가가 바닥에서 굉장히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추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급에 의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자들에 의한 하락이지, 기업 자체가 이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기업이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그대로 승승장구하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차익 매물 나와서 내려온다면 사야죠. 그런 논리입니다. 제가 신루타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한 거예요. 기업이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잘 나가는 기업인데 단지 주가 좀 많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기술적 조정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적 조정의 막바지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매수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모습이고, 또 뭐 봐볼까요? 뭐 테슬라도 지금 차트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왜냐면 이게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액분해가지고 지금 주가가 500달러에서 대략 한 370달러, 6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뭐 옛날처럼 이제 요거는 잘 보이죠, 그죠? 요건 잘 보이는데 밑에서 이게 갭 하락해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뭐 차트가 좀 옛날 차트랑 이제 비교되니까 잘 안 보이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잘 보이겠죠. 테슬라 그렇죠. 오늘 4.3% 빠졌지만 크게 봤을 때는 뭐 별로 빠진 거 아니야. 그죠? 테슬라. 그 다음에 뭐 봐볼까요? 페이스북도 오늘 빠졌어요. 5.51% 빠졌지만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130달러에서 300달러까지 왔다가 좀 조정받았는데 큰 조정 아직 아니야. 올라온 거에 비해서. 괜찮다 이거죠. 괜찮다. 작은 조정이야. 뭐 넷플릭스 잘 아시죠? 넷플릭스. 이번 시세를 가장 또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도 뭐 액면을 하고 많이 했는데 어쨌든 주가는 10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5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5배 정도 올라왔는데 물론 3봉 고점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뭐 고점 찍고 내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넷플릭스란 기업 자체가 고점 찍고 깨지는 건 아니야. 그래서 주가가 내려오면은 결국 신노타 종목이란 뭐냐? 기술적으로 뭐 조금 올랐다 내렸다 뭐 수급 때문에 내려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신노타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야. 신노타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기업이 그 시대의 영웅주,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 파괴적 혁신, 혁명의 주도서, 주도기업 이런 거 얘기죠. 이제 그런 기업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조정받을 때 눌림목에서 사면 된다 이거야. 중장기적 눌림목에서.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결국 눌림목 조정을 다 완료하고 나면 또 이제 시장에 선두에서 가지고 끌고 갈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케미칼 주식도 올라가고 철강주도 올라가고 건설주도 올라가고 조선주도 올라가고 해운주도 운임료 좋아지면 올라가겠죠. 은행주도 바닥이니까 올라가겠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그 소위 우리가 이제 그 순환 차트, 순환 우리가 이제 경기의 침체와 뭐 회복과 또 뭐 절정과 쇠퇴와 이거 나오잖아요. 그 경기의 뭐 사계절, 예. 경기의 사계절 이런 거 하죠, 그죠? 근데 그런 거랑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제 경기 민감주라 그러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경기가 나쁠 때도 성장하고 경기가 좋을 때는 더 빨리 성장하고 이걸 이제 우리 성장주라고 그러는 말이죠. 그리고 신루타 종목, 시대의 영웅주, 파괴적 혁신 이런 종목들은 경기가 나쁠 때도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좋고 그게 이제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파괴적 혁신을 하는 시대의 영웅주를 좀 눌림목 조정해서 사라 이거야. 사라. 근데 그것만 할 수 없죠. 지금처럼 또 경기에 바닥 찍고 올라올 땐 경기 민감주 또 사야 돼. 예,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민감주도 사고 또 신루타 종목도 사고 그래서 신루타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야 되니까 사면 안 파는 거야. 무조건 안 팔아. 언제 파냐? 몰라. 어디서 팔아? 몰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신루타 종목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를 너무 편식하면은 또 위장병도 걸리고 너무 편식하면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성인병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신루타만 강조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또 다른 것도 좀 섞어서 하고 또 이제 취향이 다 달라.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신루타 오리지널만 할 거야.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조금 중기적인 종목 할 거야. 어떤 분들은 또 난 단타가 좋아.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주식시장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또 그런 종목들도 다 발굴해가지고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경기민감주. 그래서 제가 요즘 경기민감주에서 여러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죠. 뭐 화학주들, 그다음에 이제 철강주들 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는데 요걸 좀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종목이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일단 플랫폼 종목이 가장 좋아. 플랫폼 종목. 이제 플랫폼 종목은 뭡니까? 모바일 시대의 플랫폼 종목. 카카오, 네이버, 카페24, 코리아센터 뭐 이런 것들이죠. 도전비전, 아프리카TV, 웹캐시 뭐 이런 것들인데 차트 하나씩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표 종목이 가장 좋아요. 일단 카카오는 지금 이제 11월 6일이나 11월 9일 사이에 제가 뭐 정확한 날짜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마도 실적 발표할 거야.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 발표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당연히. 얼마나 이번에 또 우리 그 코로나의 수혜를 받겠습니까? 지금 수급은 조금 매도야. 좀 매도인데 그쵸, 좀 매도죠. 근데 이제 요 매도가 나올 때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열심히 사겠죠. 열심히 사가지고 이제 뭐 제가 얘기하듯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가가 좀 한참 올라가서 얼마까지? 하여튼 한참 올라가서 그때 팔면 돼요. 이거 뭐 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는 내 일생에 매도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국 어느 순간에 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는 내 인생에 매도는 없다. 나의 사전에 매도는 없다. 나폴레옹처럼. 자, 나의 사전에 매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져가는 게 그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야. 카카오 네이버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 네이버는 나의 사전에 매도는 없다. 이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뭐 카피24나 코리아센터는 좀 가볍죠. 코리아센터 같은 종목은. 그래서 오늘 코리아센터 같은 종목들 쭉쭉 좀 올라가고 오늘 뭐 무상증자 권리락 했다 그러죠. 권리락 했는데 주가 또 싸니까 매수 확 들어왔어요. 예, 코리아센터는 소위 미국의 쇼피파이랑 비슷한 종목이죠. 카피24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시기 바라겠고, 아까 뭐 낮에 나온 내용 보니까 네이버가 드디어 매출이 2조가 됐어요. 2조가 됐습니다. 네이버. 또 카카오도 이제 11월 달에 실적 발표하면 또 많이 좋아졌겠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의 그 쇼핑,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 이게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죠. 급성장. 네이버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쇼핑 1인자 아니겠습니까? 카카오는 지금 선물하기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게 카카오 선물하기. 그래서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쇼핑 쪽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선물하기라는 얘기는 좀 너무 어감이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선물하기에서 이제 영역을 넓혀가지고 일반 쇼핑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폭발적입니다. 저도 이제 카카오를 한번 그때 추석 때 우리 어른들한테 선물 보낼 때 써봤는데 좋아요. 정말 그냥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름만 알면 카카오에 등록만 돼 있으면 내 친구한테 커피 하나 보내듯이 쉽게 보내니까 되더라고요. 얼마나 편해요. 그냥 가서 무슨 뭐 백화점 가서 사면은 물건 골라야 되지. 골라온 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 써야 되잖아요. 뭐 하나씩 이름 주소 쓰고 뭐 또 주소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우리 요즘 주소 잘 모르죠. 전화번호만 알지. 카카오는 그냥 주소 몰라도 돼. 그냥 그 이름에다 그냥 하면 바로 선물 가. 주소는 본인이 넣어요. 본인이. 받는 사람이 넣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이 받을 거면 넣고 안 받을 거면 안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빨리 바뀌고 있다. 카카오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보다 아마 앞으로 카카오가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선물을 주는 것의 편함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카카오가 이 선물하기, 자 카카오가 게다가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TV와 카카오 TV에서 이제는 홈쇼핑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카카오 네이버의 미래가 확 열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 전기차도 좋았어요. 현대차, 기아차 그야말로 정말 대규모의 손실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빠지고 있다. 현대차. 최근 들어서 기관들, 외국인들의 가장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저렇게 회사가 바뀌었나 그러면서 완전히 박수갈채 보내고 있는 게 현대차. 기아차 마찬가지예요. 어제 기아차는 정말 매수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뭐 올라가다 약간 밀리긴 했지만 정말로 매수가 많았어요. 어제 그저께는 220만 주, 49만 주, 오늘 43만 주. 외국인들도 뭐 샀습니다만 오늘 좀 팔았고, 그렇게 이제 절찬리에 판매 중인 게 바로 기아차다. 이 자동차, 현대기아차는 그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전기차에서 9월달 유럽 전기차 판매 보니까 현대차가 4위야. 4위. 1등이 역시 테슬라예요. 제가 오늘 서울 좀 갔다 왔는데 서울에 테슬라 많더라. 테슬라를 제가 2대를 봤어요. 오늘 사는 제 송도에도 테슬라가 몇 대 있는데 이게 길 가다 보니까 테슬라가 많은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의 시대가 성감성 오고 있구나. 그래서 유럽에서 1등이 역시 테슬라야. 테슬라. 2등이 프랑스의 뭡니까? 르망인가? 르망? 프랑스의 거기서 만든 회사. 거기서 만드는 전기차. 그 이름이 뭐더라? 있습니다. 그 전기차 이름이 있어요. 기억 갑자기 안 난다. 그 다음에 이제 3위 폭스바겐. 4위가 현대기아야. 4위가. 유럽에서 4위가. 그만큼 유럽에서도 현대기아의 그 전기차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일단 도요타를 제쳤으니까. 원래 도요타가 전기차나 그 하이브리드 차에서 꽤 앞서가던 그런 차였죠. 근데
토요타를 제치고 현대기아가 지금 전기차에서 4등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야. 이 현대차의 혁신이 굉장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그 혁신의 선두에서 가지고 대박을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LG화학이 드디어 플러스가 됐나요? LG화학이. LG화학도 참 악재 많았는데 주가도 안 내려가네. 어떻게 하면 좋아? 내일이 이제 LG화학의 주총이죠. 어찌할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 국민연금이 LG화학의 배터리 분할을 반대한다라고 그러죠. 반대한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뉴스가 참 많이 나오죠. 오늘 내일 이제 LG화학의 주주총회 어떻게 될까? 지금 보면은 자, 주 LG 34%를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 10%, 나머지 소액주주가 54%인데 그런 생각 해봅니다. 국민연금이 왜 반대를 했을까? 그러면은 지금 소액주주가 54%인데 소액주주는 그 여러분들 그 외국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외국인들은 자유인 아니야, 자유인. 외국인들은 뭐 그냥 뭐 물불 가지 않죠? 그래서 상당수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반대를 할 수 있겠다. 국민연금이 반대했으니까. 국민연금의 반대는 아마도 국내 기관 투자가들에게 반대의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 투자가가 찬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 넌 국민연금 반대했는데 너는 왜 찬성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펀드가 있다. 아니, 국민연금 반대했는데 너는 왜 찬성했어? LG화학도 가지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입장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반대는 굉장히 의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심리적 효과를 만들 것인가. 국민연금도 이제 혼자 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 의견을 취합했는데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찌 될지 몰라요. 개인 투자가들이 전부 뭐 주총에 참여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 좀 그 의지가 있는 분들은 참석하겠지만 참석 안 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기관들,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제 개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국민연금이다. 어떤 분들은 연기금에서 계속 LG화학 판다 그러는데 연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다릅니다. 물론 국민연금도 연기금에 포함되지만 연기금에는 연금들도 많잖아요. 여러 연금 종류 많잖아요. 뭐 사학연금도 있고, 그죠? 무슨 이제 군인공제조합도 있고, 군인공제조합은 기금에 속하나 연금에 속하겠죠? 또 기금들도 많습니다. 무슨 우리 기금 모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세금 낼 때 보면은 무슨 기금, 뛰어가잖아요. 그게 다 기금이거든. 그런 것들이 전부 LG화학을 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내일 어떻게 결정을 내릴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국내 기관들이 국민연금과 개인주주의 입장을 두둔한다면 분사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안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가장 어쩌면 공적인 기관이고 정부의 입장과 친하고 어찌 보면 또 이런 대기업들, 재벌들과 좀 친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 또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도 또 지분가치 희석 때문에 반대표를 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일 진짜 흥미롭습니다. 이번 주총부터 전자투표제가 도입됐다. 주총 참석률이 50% 이하일 경우 LG 측 지분만으로도 참석 주주의 3분의 1을 넘겨서 분사안이 문안이 통과될 수 있다. 과연 50% 이하가 될 수 있을까? 지난 3월달에 정기주총에는 참석률이 76%였다 그래요. 76%. 그래서 LG 측 지분 말고도 16% 이상의 참석보다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물적 분할 때문에 물에는 굉장히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물적 분할 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내일 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여기 뭐 기사 나온 것처럼 참석률이 80% 이상이 될 수도 있다. 80% 이상 된다면은 이거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다. 예. 그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제 얘기는 꼭 지금 얘기하는 게 마치 부결될 듯이 얘기하지만 부결 안 될 수도 있어요.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세계 1등의 LG 배터리 말고 다른 것을 우리가 사야 될까? 삼성 SDI를 사야 되나? 파나소닉을 사야 되나? 아니면 중국의 CATL을 사야 되나? 아니면 미국의 테슬라를 사야 되나? 뭘 사야 되나? 어쨌든 LG화학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 통과된다 하더라도 물적 분할해가지고 LG 배터리가 따로 출범한다 하더라도 LG화학을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요 주식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거 싫다면은 삼성 SDI 사시면 돼요. 2등이지만 삼성 SDI도 차트가 주가 안 빠지죠. 삼성 SDI가 좀 특징이 그래도 기술력만큼은 삼성 SDI다. 이런 삼성이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케미칼, LNF 같은 것도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그냥 좋은 기회 주는 거다 생각하시면서 사셔도 좋아요. 좋은 기회. 좀 길게 보자 이거야. 길게. 결국 우리가 양극재 없이 배터리 만들 수 있습니까? 모르죠. 미래에는 양극재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그건 이제 미래고 우리가 항상 주식은 현실입니다. 현재를 봐야 돼. 현재 상태에서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가장 앞서가는 기업인데 이들이 만들고 있는 양극재 이거 뭐 안 쓸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워렌 버핏 얘기를 좀 항상 명심하자. 워렌 버핏 얘기가 뭐냐면 주식은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현실. 주식은 사업처럼 현실이야. 이상이 아니야. 현실이야. 그러면 현실에서 현재 잘하는 그 기업을 택하라 이거죠. 미래는 몰라. 미래는 다 말뿐이잖아요. 말. 뭐 우리 트럼프가 말은 잘하잖아요. 트럼프가 항상 자기가 이길 것 같아. 근데 어찌 될지 모르죠. 지금 이제 지지율 조사하면 바이든이 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엔 현실이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가장 잘 만들고 있고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쪽에 베팅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도 보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나머지 2차전지는 지금 시대의 영웅주입니다. 시대를 바꾸는 기업들이야. 자동차 배터리와 ESS, 에너지 저장장치죠. ESS에서 에너지 저장장치가 뭐 별게 아니고요. 그냥 배터리, 큰 배터리죠. 큰 배터리. 대형 배터리. 대형 배터리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으로 모은 태양광이나 풍력하고 나면 그 에너지를 모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해야죠. 에너지 저장. ESS.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풍력이나 태양광은 낮에 뜨지 밤에는 안 뜨잖아요. 우리가 달빛 모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ESS예요. 바람이 항상 부는 거 아니잖아. 바람 많이 불 때 에너지 모으는 거고. 그게 이제 태양광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그게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를 모아놨다가 이제 내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ESS다. 어차피 그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린으로 가려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려면 ESS는 필수적이에요. 그걸 모으지 않고 바로 전기로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 볼 때 결국 배터리하고 ESS도 배터리지만 하여튼 그 산업 자체는 앞으로 성장 산업일 수밖에 없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랫폼 얘기를 했고 전기차 그다음에 배터리 얘기했죠. 현대차 기아차의 얘기도 했고 현대차 기아차는 오늘 조금 약세니까 제가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내일쯤 내가 다시 좀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플랫폼과 소수차 플랫폼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는 거고 그 경기 민감주 쪽은 요걸 전문으로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제가 또 이제 하도 오랫동안 주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자동차가 뜰 때는 자동차를 연구하고 또 케미칼 뜰 때는 케미칼을 연구하고
철강이 뜰 때는 열연이 뭔지 냉연이 뭔지 이런 거 계속 연구한단 말이죠. 용광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용광로에 들어가는 내화벽돌은 뭔지, 또 용광로 들어갈 때 뭐 코크스를 어떻게 섞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연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쌓이는 게 많아. 케미칼도 뭐 PP, 뭐 LDP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폴리에틸렌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참 아는 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사실 뭐 케미칼이 뜰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죽을 때는 연구 안 해. 케미칼이 사양산업일 때, 케미칼이 사양이 아니라 케미칼이 침체로 갈 때는 연구 안 해. 근데 이제 막 하락일 때 연구하는데 그게 또한 몇 년 기다리면 또 하락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게 많아요. 많이 해봤어. 롯데케미칼만 해도 벌써 사이클을 몇 번을 제가 좀 했는데. 사이클을. 그래서, 얼마 전에도 12만원에 사가지고 제가 40만원까지 끌고 가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40만원 넘어가니까, 이제 팔아야 돼. 근데 더 이상 언급 안 하다 다시 이제 10만원대 왔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제가 롯데케미칼 볼 때 대략 30만원까지 무난할 것 같아. 제가 30만원까지 무난하다 그러면 꼭 롯데케미칼은 40만원 가더라고. 저는 그래서 롯데케미칼 일단 30만원 보고 가보자. 중기적으로. 아마 30만원 돌파하면 또 40만원 갈 거예요. 예, 그런 게 롯데케미칼의 모습입니다. 포스코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뭐, 아직은 뭐, 그렇지만. 그리고 조선주는 아직까지 힘이 세지는 않아요. 또 해운주가 얼마나 멋집니까, 해운주. HMM, 현대상선, 페노션, 그죠, 페노션. 하림의 자회사가 됐죠, 페노션이 이제. 세월이 흘러.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반등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이제 방송국 가서 PD들하고 조금 면담을 하고 왔는데, 그래요. 이게 참,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것이 느껴집니다. 뭐 느껴지냐면, 10년 동안에, 지금 이제 소위 30대 기업, 지금 소위 10대 기업, 10년 후에도 그대로 유지될까? 그 중에 몇 개나 살아남아 있을까? 이 참 비즈니스 세계는 정말로 참 대단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지금 뭐 소위 10대 그룹, 10대 기업들이 거의 다 바뀝니다. 몇 개 빼놓고 그 정도로 새로운 기업이 생기고 있던 기업이 죽고 그래요. 아주 심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다가 제가 좀 이제 주식시장의 그러니까 산 역사? 제가 주식의 역사를 잘 알잖아요. 지금 제가 86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참 연구한 것도 많고, 그동안에 또 실수한 것도 많고, 피본 것도 많고, 대박낸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참 기업의 영역, 기업의 영광스러운 면과 기업의 수치스러운 면, 이런 거 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2020년대에 정말 영웅주가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기업 측면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기업이 될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사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케미칼하고, 우리가 뭐 화학 원료 안 쓰고 됩니까? 자동차, 물론 이제 철강 안 쓰고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배 만들려고 해도 철강이 있어야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가 집 짓고 살아야 되잖아. 건설 중요해. 태초부터, 움막을 지을 때부터 우리가 건설을 했어요. 집을 지어서 우리는 살았단 말이야. 유목민이 아니었단 말이지. 우리가 이제 떠돌이 생활을 살았다 몰라도 인간은 농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정착을 하면서 집을 지었다고. 그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지을 겁니다. 조금 이제 살기 편해지면 또 더 좋은 집을 지을 거야. 오늘도 보니까 1인 가구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에 주택은 한정돼 있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한정돼 있고, 계속 가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4인 가구에서 요즘 2인 가구에서 1인 가구로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집을 다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해. 일단 주차장이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건설업종이 어찌 보면 사양산업 같지만 아니다는 얘기죠. 건설업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 건설업종, 또 조선업종, 그다음에 이제 은행업종 제가 아침에 그 얘기했죠. 자, 신한지주 지금 사봐라. 신한지주가 작년도에 1,850원 배당을 했는데 올해도 실적 좋은 거 보니까
작년 배당만큼 배당하지 않겠냐. 그러면 신한지주가 올 연말에 1850원 배당한다고 가정하면은 지금 신한지주 사면은 6% 가까이 이익이 나. 6% 가까이 배당률이 나온다. 배당 이익이 나온단 말이야. 배당 이익이. 배당 수익률이 6% 가까이 돼. 어디에서 우리가 6% 수익 납니까? 은행 이자, 은행 예금해나 봐요. 얼마나, 은행 이자 1점 몇 프로? 은행 이자의 한 5배 정도의 그 수익이 난단 말이죠. 신한지주 사면, 배당 수익률이. 그러면, 여러분들 MMF 같은데, 해놓잖아요. MMF? 이자 높다고? 이자가 정기예금보다 조금 더 높을까?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 조금 높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기예금 깨서 MMF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MMF나 정기예금보다 지금 신한지주를 사는 게 훨씬 더 배당 수익이 높아. 게다가 주가까지 올라가면, 그야말로 꼭 먹고 알먹기야. 이런 얘기도 제가 했죠. 아침에, 낮에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은행주도 좀 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도 길게 했네요. 너무 30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50분이나 됐어. 죄송합니다. 너무 길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말이죠. 자, 어쨌든 그런 개념으로 보시고, 자, 오늘 저녁에, 뉴욕 증시 올라오는지. 그리고, 30날, 내일이죠. 내일 저녁에는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나옵니다. 2분기는 마이너스 30%대였는데, 3분기는 플러스 30%대 될 거라.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30% 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저녁은 이 미국의 성장률 나오는 거 확인하고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보겠죠. 토요일 아침에 우리가 미국 증시 보면은 꽤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보여지고, 그리고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는 바로 대선이 미국 시간 화요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아침. 미국 대선 또 어떻게 될까?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니까 증시에는 호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선 후에 또 제가 볼 땐 바이든이 될 것 같아.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제 승리할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저의 분석은 그런데 제가 신도 아니고 우리 여기 신이시여 님도 계시지만 제가 신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의 모습으로 볼 때는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요. 바이든이 이길 것 같은데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바이든 관련주들, 또 북한 관련주들, 그리고 또 많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다들 트럼프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전 세계인들이 볼 때. 그래서, 세계인들이 옛날에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다들 오바마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 오바마가 또 유세도 나간다 그래요. 바이든 당선 때도 사람들이, 세계인들이 박수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트럼프가 또 트러블 메이커였어. 그 양반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가지고 너무 피곤하게 만들었어, 우리를. 주식시장도 피곤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식시장은 피곤한 트럼프가 안 되고 바이든이 되면 좋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분들은 밤 9시에 오늘 제가 회원방송 하죠? 밤 9시에 다시 뵙겠고. 자, 박수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또 내일 좋은 일 많이 있기 바라겠고, 이번 주말 토요일까지 해서 좋은 일 많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자리 잡고 이제 더 이상 리스크 없는 그런 장이 될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략 후강 맞죠? 전략 후강. 오늘도 전략 후강 양봉이죠? 양봉. 종합지수도 양봉이죠? 전략 후강. 코스닥도 양봉. 전략 후강이죠. 자, 이렇게 전략 후강으로 가는 여우가 시장은 정말 잘 보는구나. 아침에 제가 전략 후강이라고 그래도 그렇게 썼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전략 후강. 아침엔 빠지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오후에 올라갈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도 제가 여우처럼 잘 맞췄습니다. 내일도 잘 맞추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좀 분석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말씀드릴 수 없어요. 좀 더 분석해보고 내일 아침 방송 7시 50분 아침 방송에서 제가 또 여러분한테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오늘보다 나을 것 같아요. 목요일날 흔들리면 금요일날 좋거든. 제 경험상. 자, 신이시여님, 오색무지개님, 비율님, 백전불태님, 영인선 호랑이님 모두 반갑고요. 자, 내일 아침에 좋은 얘기가 또 저 입에서 나오게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